작가 유예지입니다. 네, 제 자신을 이렇게 작가라고 소개하는 게 사실 한 달? 한 달 정도 됐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이 노랗고 귀여운 책을 내고 공식적으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 책의 제목은 바로 이혼이 볼드모트도 아니고입니다. 보시면 뭐야 부모님이 이혼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하면서 겪은 생각들 그리고 제가 이혼을 이렇게 터놓았을 때 사람들이 제게 보여준 반응들 그리고 그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들 이런 걸 담아서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리에 참여하게 되기로 한 다음에 진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만약 제가 제 동년배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인생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실 텐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이혼을 할 계획에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 있으신가요? 네, 아마 자녀가 있으시다면 저랑 나이가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리면 10대에서 나이가 많으면 30대 초반까지 자녀가 있으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요즘 세상에 이혼 흠도 아니라고. 그래서 뭐 이혼 가지고 책도 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여러분 자녀 떠올리셨을 때 어떠세요? 그 분을 생각하면 얘 인생에는 그냥 꽃길만 있으면 좋겠고 그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다면 혹은 자녀분들이 결혼을 했다면 혹은 할 계획이라면 아마 결혼식도 굉장히 성대하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결혼식장을 아직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가볼 때마다 와 이게 내 친구 결혼식인지 부모님 결혼식인지 네, 친구들은 많이 안 오고 부모님 지인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일을 오래 하셨을 거고 지금도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면 자녀와 결혼할 때 지인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딱 와서 아빠, 엄마, 나 이혼할래. 그러면 그때도 이 말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야, 잘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그래 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뭐 요즘 청년들을 대변해서 요즘 청년들의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온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대신 여러분 자녀가 이혼을 한다면 혹은 여러분이 일터에서 보는 인턴 사원 얼마 전에 결혼한 부하 직원 그 친구가 이혼을 한다면 걔는 어떤 고민들을 안고 살아갈까? 나는 걔한테 어떤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30분 저에게 쓰신 거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9살에 이혼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9살입니다. 네, 올해 이혼을 했고요. 올해 4월에 이혼을 하기로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절찰리에 이혼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이제 이혼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좀 이혼을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슬펐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그 사람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게 일단 슬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망? 분노? 아닙니다. 쪽팔렸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수치스러웠고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저희 부모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친척들 얼굴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제 친구들 제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커플이 된 것 마냥 막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그랬는데 와 그런 거 다 어떡하지?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뭐 이혼 검색하다가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거 봤어요. 요즘 사람들 이혼 쉽게 한다. 근데 정말 이혼 쉽게 하는 걸까요? 제가 해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창피하고 이혼이 수치스럽고 싫어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혼하게 됐는데 어떻게 숨기고 살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네, 절대 저는 쉽지 않았고, 네, 제가 뭐 제 인생이 그렇게 막 잘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굉장히 평안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제가 그래도 하고 싶은 공부하고 제가 뭐 하려고 했을 때마다 저희 가족들은 늘 응원해 줬어요. 그리고 웬만한 거 제가 해보고 싶은 건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이란 게 약간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실패였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혼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실패가 맞아요.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이 남자와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목표였으니까 그 목표에서는 실패를 한 게 맞죠.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눈을 감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를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생각했어요. 이 인생이란 놈은 내가 뭘 깨닫기 원하길래 29살의 나이에 이혼을 선물해 줬을까? 난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저는 이혼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도 멋있고 당당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여성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거는 제 이혼을 마주하는 거였어요. 그래. 나 실패했어. 근데 뭐 어떡해? 너 울고 계속 앉아 있을 거야? 이혼했다고 울고만 있을 거야?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아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혼이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다. 이혼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보다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게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제 이혼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제 이혼보다 저라는 사람을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혼 앞에 당당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하면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바다 건너에 있는 남편의 소식을 묻는 게 제 친구들이 제게 안부를 묻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잘 지내셔? 언제 한국 온대? 뭐 이렇게. 저는 그럴 때마다 헤어지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가 나 이혼하게 됐어 라고 말을 하면 너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혼이란 단어를 안 쓰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제 이혼을 가지고 농담을 하면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웃어요. 그게 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막 저희가 인생 모른다. 사람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야 그래 나도 내가 이혼할 줄 몰랐어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이혼이란 말이 그렇게 불편한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치 않는 조언도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말들. 나는 예지야 이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말이야 아직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서는 야, 너 이혼했는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멋있다. 이렇게 앞에서는 웃어도 뒤에선 너 안 좋게 볼걸? 이혼 좋은 일이 아니니까 말하고 다니지 마. 이런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혼이 좋은 일도 아니고 말하고 다니지 마. 저는 이 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혼이 좋은 일도 아니다.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게는 사실 이혼이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었어요. 전 사실 이혼하기 전에는 내 남편이 뭐 벌이도 괜찮게 벌고 나도 그냥 내 전공 살려서 적당히 일하면서 살면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혼을 하는 순간부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그 사람 없이 잘 살아야 되니까 나 돈도 잘 벌고 싶다. 여자 혼자 살려면 대로변에 있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 나 이제 나 혼자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하든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아프리카에 음악을 배우러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하는 순간부터 저는 늘 강연가가 되고 싶었어요. 이혼을 소재로 강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 이참에 좋은 콘텐츠가 생겼으니까 책도 내고 강연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인생을 두 개로 나누라고 하면 이혼을 기점으로 나눌 것 같아요. 제게는 이혼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하지 마. 말하지 않는다고 일어났던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자꾸 이렇게 제가 이혼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제 답답함이 막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제가 지금은 약을 먹지 않지만 저도 한때는 우울증도 걸리고 이혼하니까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막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그 선생님께 제가 이제 육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좀 말하고 싶은데 좀 담백하게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자꾸 말하고 다니지 말래요. 이혼이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고 이혼을 왜 이혼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제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혼이 볼드모트도 아니고 그래, 내가 내 이혼에 느낀 감정이 바로 이거였어. 이혼은 볼드모트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지금쯤 약간 제가 표정을 보니까 볼드모트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볼드모트는 요즘에 그런 제가 정치판 기사에서도 가끔 봤어요. 볼드모트다. 그 이름을 알지만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이름, 볼드모트. 이런 식으로 비유가 많이 되거든요. 볼드모트는요, 그 해리포터라는 시리즈 영화에 나오는 악당의 이름이 볼드모트예요. 이 해리포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1년에 개봉해서 2011년까지 시리즈로 했던 판타지 영화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2000년에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12학년도에 대학교에 갔으니까 저는 해리포터와 함께 초, 중, 고를 다녔어요. 완전 해리포터 키즈인 거죠. 여러분들께 약간 백투더퓨처, 주라기 공원 이런 게 약간 생생한 기억으로 남으시듯이 제 나이대 사람들은 해리포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해리포터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이 해리고요. 그 해리를 늘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 악당의 이름이 바로 볼드모트입니다. 그런데 볼드모트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볼드모트라고 안 불러요.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리가 볼드모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볼 하자마자 사람들이 입을 막아요. 해리야,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이라고 해.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마치 제가 해리는 여기 있지만 제가 해리포터고 이혼이 볼드모트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볼드모트가 무섭지 않은데 자꾸 무서워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공 해리포터에게 약간 인생 코치 같은 분이 계세요. 바로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덤블도어라는 마법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해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볼드모트라고 부르거라 해리야. 사물에는 항상 정확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단다. 어떤 이름에 대한 공포심은 그 사물 자체에 대한 공포심을 커지게 하니까 말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저는 이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혼이란 말을 하기 두려워하면 정말 이혼은 말하기 두려운 존재, 불길한 존재, 절대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됐어야 되는 사건이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노란색 책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내기로 한 거는 물론 제가 그 제 전 남편에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그분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너무 이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힘드니까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심리 상담 선생님과의 대화를 나눈 날에 집에 돌아가서 이혼이 볼드모트도 아니고라고 쓰고 이제 워드 파일 열어서 글을 쫙 썼어요. 근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글을 다시 읽어보는데 나 글 좀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야 예지야 너 글 잘 쓴다 계속 해봐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힘들 때마다 혹은 사람들의 반응에 상처받을 때마다 글을 썼고 그걸 다 모으니까 이렇게 책으로까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뭐 제가 제 글이 저만 보기 아까워서 낸 것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책을 내기로 했는데요. 저는 약간 알 수 없는 소명의식? 알 수 없는 그런 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뭐 돌싱들 나오는 예능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대부분 3, 40대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20대 이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아닌 유해지라는 사람도 이혼했지만 그걸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강연도 하고 작가도 됐대. 그걸 보면 그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이혼을 하고 내 인생은 망했어라고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유튜브에 이혼을 검색하시면 이혼이라는 소재로 이런 그 유튜브를 하시는 언니가 몇 분 계세요. 저는 항상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 언니들이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고 멋지고 똑똑한 여성으로 성장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단 한 사람에게도 다가간다면 이게 닿아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이혼을 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제 이혼은 그것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이혼을 말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정말 불편해지기만 해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윗감 혹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을 막 하려고 하는데 뒤늦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사실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옛날에 이혼을 했대. 그러면 약간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아예 내 자녀에게 만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줄 때부터 말해줬으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는 왜 말을 못했을까요? 그렇죠. 뻔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올지 뻔하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불편해지기만 합니다. 제가 이 이혼을 숨기는 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제가 이제 전에 국제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지면서 저희 관계가 조금씩 악화되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때 이제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직접 내가 그 나라로 가서 얘를 좀 만나고 하면 대화를 풀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려고 제가 일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전공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라에 있는 그 사람 나라에 지부가 있는 한국어 학원에 제가 면접을 보고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쯤에 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한두 달 받았는데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저에겐 더 이상 거기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죄송하지만 못 간다고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찾으러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예지야 너 사회생활 할 때는 그렇게 솔직할 필요 없다. 그냥 대충 둘러대 라고 했어요. 저는 응 알겠어 하고 가서 솔직하게 말했죠.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혼을 하게 돼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난 뭐 큰일이라고 놀랬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놀래지? 나에게 엄청 큰일인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도 이혼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뭘 그만둬. 내가 너 가르친 게 아까워서라도 같이 일해야겠어. 너 논문 아직 한두 달 남았지? 논문 그거 정리하고 와. 서울에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 숨기는 게 늘 좋은 방법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께 굉장히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도 정말 제가 존경할 만큼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저는 그분과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서 그분과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뻐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숨기면 더 쪼그라든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멋있어진다고. 근데 이거는 이혼 선배가 해주시는 말이니까 정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혼을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 숨기지 말자. 이혼을 말하면 오히려 괜찮더라. 그리고 제가 이혼을 말하고 다니게 되면서 생긴 변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저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웬 인류? 혹시 이런 표현 아세요? 슬플 때 울면 삼류, 슬플 때 웃으면 인류. 이런 말 혹시 있죠? 네, 저는 인류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내가 이혼했다고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좀 이 사건을 좀 재밌게 풀어나가면 되게 저에게 굉장히 좋은 치유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요, 바로 전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였어요. 웬 장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장례식이라는 게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떠나가신 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나는 이 고인 가시는 길에 충분히 슬퍼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를 다해서 보내드렸다라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랑 가장 친한 대학 친구 2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과 만나려고 막 날짜를 미루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혼을 안 했으면 3주년 결혼 기념일이 됐을 날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야, 너네 다 까만색 옷으로 맞추고 입고 와. 그래서 저는 그날 속옷까지 까만색으로 입고 친구들과 한강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먹다 남긴 캔 맥주인데 거기에다가 그 또 친구 한 명이 향초를 좋아해요. 그 향, 그런 명상할 때 쓰는 향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아로마 향을 피워놓고, 그리고 이 신문은 저 친구가 기자예요. 그래서 아침에 읽었던 조간신문을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펴가지고 그 남편의 나라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근데 마침 한강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절을 하고 장례를 했습니다. 저희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르신 한 분이 저희를 막 얘네 뭐 하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안 됐네요.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제 절을 하면서 생각했죠. 야, 만나서 고마웠고 행복했고 이제 잘 가라. 이렇게 딱 뭔가 이런 세레모니를 하니까 더 이상 너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라는 걸 뭔가 공고히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 일하는 학원에 들어가게 된 게 이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회사, 이제 그 학원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수업을 하는 날 좀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이 들어왔어요. 미국인인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원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만난 학생이 그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그 학생이 좀 수업을 잘 못 따라와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이제 가서 너 수업 괜찮아? 좀 내가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그러더니 이제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이 반지를 보고 혹시 결혼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큐빅 반지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큐빅이야. 이거 나 결혼 안 했어.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좀 당황을 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I was married 이러는 거예요. 결혼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결혼했었다고? 이혼했다는 뜻인가? 그래서 제가 바로 웃으면서 Me too 이렇게 했어요. 학생에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는 아주 급속도로 친한 친구가 됐고, 저는 그 국제 이혼을 하다 보니까 그 전 남편의 변호사가 제게 그 이혼 서류를 보내줬는데 협의 이혼이에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서류를 보내줬는데 그게 다 영어로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원고가 피고에게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영어로 쓰여 있으니까 제가 영어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그건 굉장히 읽기 어려운 서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미국인인데다가 본토에서 이혼 소송까지 해본 친구네. 그래서 물어봤죠. 아, 나 미안한데 내가 이 서류에 사인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사인해도 괜찮은 서류인지 한번 봐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봐줬어요. 그러면서 이날 비 오는 날 그 연남동에 있는 카페에서 맥주 마시면서 이 친구가 쉬운 단어로 이 서류를 번역해 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혼을 하려면은 이제 사소한 일도 좀 크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 우리는 이혼했어야만 해라는 거를 서류로 써야 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들어가요. 그럼 제가 막 배를 잡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야, 이거 진짜 웃긴다. 그걸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인해도 좋다라고 말을 해줘서 이제 그걸 들고 대사관에 이제 갔었어요. 제가 대사관에 가던 날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디가? 그래서 아, 엄마 나 이혼 서류에 공증 받아야 돼서 대사관에 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 어린 것이 저 혼자 이혼 서류 받으러 대사관에 혼자 막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일단 이 서류가 굉장히 저에게 재미있는 서류였고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찔한 나시에 핫팬츠를 입고 약간 제가 음악 페스티벌 갈 때 입을 만한 옷을 입고 거기 혼자 갔습니다. 근데 그 대사관이 있는 빌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화장실도 안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가지고 와 여기 화장실 진짜 좋다 이러면서 막 셀카 찍고 그러면서 저는 좀 이혼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뭔가 슬플 때 웃을 줄 아는 인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혼이 아니었으면 또 몰랐을 거였어요. 두 번째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혼인의 연대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혼인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는 백과사전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소멸시킨 과거가 있는 사람. 두 번째도 있어요. 부모 혹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혼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다 이혼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마 지금 여러분도 뭔가 남 얘기 같았는데 여러분이 아는 어떤 친척이나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 나도 이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도 이혼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이혼했고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참 미안한 게 제가 제 이혼을 말하는 건 저의 숙제거든요. 이건 제가 기꺼이 즐겁게 하면 되는데 엄마에게 엄마 딸의 이혼을 알리는 거는 엄마의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본의 아니게 이혼인이 되게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이혼을 말하고 다니니까 막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파혼했어요. 사실은 저도 이혼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만났고 언니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혼하셨어요. 저 이혼가정 자녀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이라는 게 나만 겪는 사건은 아니구나.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도 나와 연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 되게 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혼의 본질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틀렸다라는 걸 모두의 앞에서 선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 남자 잘못 골랐어요. 맞아요. 나 결혼이 뭔지 모르고 결혼했어요. 근데 어떡해요? 틀렸어요. 오케이, 틀렸어요. 인정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 그 정신과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못하면은 이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예 제로면 이혼도 못한대요. 그래서 그래 남자 잘못 골랐다 결혼 잘못했다도 인정할 수 있으면 나 다른 것도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전화 공포증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전화 공포증이 정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혼도 했는데 전화 하나 못해? 이러면서 전화도 더 당당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2인분 이상 주문 가능 이렇게 써 있으면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혹시 1인분은 안 돼요? 라고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친구가 많았고 사람들이 다 제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저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사람들이 나를 좀 바보같이 보는 게 싫었나 봐요. 근데 이혼을 인정하고 나니까 뭐 2인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먹지 말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물어봤는데 된다는 거예요. 손이 없으니까 1인분도 된대요. 그래서 맛있게 막 낙지볶음 이런 거 먹고 그러면서 저는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혼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금수저라는 사실이었어요. 이 금수저라는 단어도 굉장히 식상하지만 어쨌든 저는 금수저라는 개념은 어떤 집안이 풍요롭다 이런 것도 되지만 자녀를 혹은 동생을 언니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저희 언니가 해준 말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수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상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혹시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51.4%. 여성 숫자요? 이 숫자가요, 20대 청년 자살률이래요. 그러니까 20대가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2명 중 하나 이상은 자살인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혼자 사는 친구들이 자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 친구는 아마 벼랑 끝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야 조용히 해, 너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언니가 둘이 식사 한번 하고 나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와셔서 야 예지야 너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갑자기 저렇게 돌변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혼하는 건 너고 앞으로 힘들어할 사람도 우리가 아니라 너라고. 나랑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네 옆에 있어주는 것뿐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하시더라.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와 우리 언니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약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인생이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한 청년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 그냥 이런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 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코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예지 학생의 아픔을 절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이런 말 해주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와, 저 선생님은 내가 정말 평생을 따라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말 한번 툭 던져주시면 그 친구는 그 힘으로 몇 달을 살아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강연을 제 책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로 끝내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볼드모트는 있고 저에게는 그것이 이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볼드모트가 하나씩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 자식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게 했는지 저는 상상조차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마주하고 세상 앞에 꺼내놓으면 뭐라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성장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볼드모트는 무엇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해지 선생님 수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응원의 멘트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장례식이라니 참 멋진 발상이라고 응원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사회가 규정한 나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혼 말고도 수많은 편견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편견 중에 인식을 변화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인식을 변화하고 싶은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혼을 했다 보니까 그 이혼한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시선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혼을 했다라는 거에 중점을 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혼을 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괜찮은 사람일까요? 이혼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대신 누군가 이혼을 했다라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이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보고 바라보면 우리가 좀 이혼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한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가 아니라 얘는 이혼이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특히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하네? 이게 아니라 저 친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괜찮은가 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뭔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그런 튼튼한 전사 같은 느낌으로 바라봐 주실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걸 좀 바꾸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현장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정준. 예, 저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그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왜냐하면은 걱정하신 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굉장히 친한 지인이었는데 그 얘기를 언제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 이야기를 알고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요 강연이 끝나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갈 건데 그 제가 아까도 물론 이제 뭐 힘들었지만 그 얘기는 들었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더 좋은 말씀이실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새로운 시작할 수 있게끔 좀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다 제 책을 답례품으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을 그 친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축하해 주세요. 그 친구를. 야, 너 똥 밟을 뻔했는데 그 똥 빨리 피한 거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루빨리 사랑이 깊어지기 전에 혹은 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기 전에 사람을 그런 사건 하나로 판단해버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빨리 깨달았으니 잘 된 거다라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강연 듣고 사실 지금 볼드모트란 표현 자체가 너무 마음에 많이 담기는데 저는 사실 작가 데뷔를 팀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팀으로 했었는데 팀으로 끝까지 작업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팀이 흩어지게 됐어요. 두 명이 한 팀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 두 명 팀이 이제 해체되고 나서 저는 사실 인간관계에 조금 더 많이 연약했던 사람이라 사실 회복기가 너무 오래 걸렸고 그 친구는 조금 더 바로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팀이었던 이유는 작품의 색깔이 같았고 사실 좋아하는 게 같았고 하고 싶은 게 같았기 때문에 팀을 했던 건데 그 팀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그 친구가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 작품의 색은 이 친구 거였구나. 저는 보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이 오고 나니까 더욱더 저는 뭔가 재탁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두 길, 인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외면해 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완전히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잘한다고 생각했던 걸 다 둬버리고 새로운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작업을 하면서 사실 다행히도 기회가 많이 지워져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까지 왔지만 이번에 최근에 한 작품을 끝내고 그 작품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한 선배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너 요새 활동 잘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네가 처음 데뷔했을 때 그 작품이 너무 좋았어. 너는 그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그때의 그 아픔과 그 약간 서운함과 서러움이 막 찾아와서 제가 어쩔 줄 몰라서 그 현장을 벗어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강연을 들으면서 나는 내 볼드모트를 외면한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이미 주변 사람들은 내 볼드모트를 내가 외면했기 때문에 그 볼드모트로 나를 판단하고 있을 거고 나를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내가 이전에 내가 너무 좋아했던 작품, 내가 잘했던 작품 사실 지금도 좋아하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외면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마주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강연 보면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면한 지 오래된 볼드모트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외면한 지 오래된 볼드모트. 그래도 실패는 실패니까 마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글 쓰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쓰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특히 그 글을 쓰고 한 편의 그 글을 마무리하는 순간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은 한번 정리되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근데 저는 특히나 이혼에 대한 책을 썼고 이게 책으로 나와서 이 세상 밖에 나오는 순간 뭔가 이 감정은 더 이상 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과정이 쉬웠냐?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카카오톡 그 대화를 이제 인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책에. 그래서 그걸 다시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매달렸지? 진짜 과거의 나를 찾아가서 안아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 글을 쓴 다음에 한 3주 동안은 아무 글도 못 썼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근데 그 글을 써내야만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한 번은 아파야. 근데 저는 글 쓰는 과정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지나간 상처에 대한 거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겨우 딱지가 난 그 자리를 다시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 번은 뜯어내야 새 살이 돋으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결국 꺼내보는 거. 그리고 저는 찌질한 이야기일수록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질문자님이 느끼시는 그런 창피한 감정 있잖아요. 막 열등감이라든지 좀 부끄럽고 그런 거. 그거 꺼내놓으면 의외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제가 교환학생 갔던 시절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쓰려고 하는데 나라도 교환학생 가서 돈 쓰고 재밌게 논 이야기를 돈 주고 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혼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좀 내가 꺼내기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쓰는데도 더 재밌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꺼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유해지 선생님의 강연을 마치기 전에 아까 띄워주신 그 멘트를 저희 다 같이 유해지 선생님께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을 하면은 그 문장을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았겠구나.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을 거야.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